안녕하세요. 소액 투자 임장마에서 강의하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매번 이 자리에 쓰는데 쓸 때마다 많이 떨리네요. 저 강의를 참 오랫동안 했는데 5년 전까지는 제가 입시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쳤거든요. 한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대상을 성인으로 바꿔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소액으로 이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네, 대부분 수도권에 많이 집중하고 계셔서 물론 수도권 물건이 좋기도 하고 값비싼 것도 맞는데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서민들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돈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서포트를 해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강의는 4기 분들이 이제 강의를 종강하셨고 현재 계속 투자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혼자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제가 도와드릴 건 없는데 이제 저한테 많이 배우시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것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전화도 제가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전화번호 나중에 공개하시면 궁금하실 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 수강생 분들에 한해서 아무나 전화하면 안 되고요. 아시죠? 네. 그럼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저도 참 이제 나중에 제 책 얘기를 좀 할 건데 저도 참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맨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 속된 말로 미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계속 그 고민만 했었어요.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게 아실 제가 캡처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가 이때 이제 투자금이 200만 원이었었는데 이 200만 원이 어떤 200만 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산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봤어요. 저는 대부분의 아파트를 가서 사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분석을 다 끝내놓고 계약하러만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사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그 정도의 고수까지 오르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 200만 원이 뭐냐면 원래 이 아파트가 공실이었어요. 여기는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리면 공실이었는데 이때 매매가가 8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8천만 원 있어야 이 아파트를 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에겐 돈이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통장 뒤져보니까 한 200만 원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분들은 이걸 보면 아마 포기하실 거예요. 2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에 임장 가게 됩니다. 나중에.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공실인데 제가 뭘 요청드렸냐면 매도인 분께 제가 전세를 넣을 수 있는지, 그걸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제 매도인 분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근데 잠금 기한을 뒀어요. 얼마를 뒀냐면 3개월. 어쨌든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세를 이때 전세 시세가 이때 보증보험 전이었어요. 21년도였는데 전세 8천만 원에 내놨어요. 현재 참고적으로 이렇게 공실인 아파트를 사진 않습니다. 현재는 너무 위험해서.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한참 이렇게 투자에 어떤 뽕이 들어가 있던 상태라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2개월 넘게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약금을 뭐 그때 한 300만 원 넣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정도. 잘못하면 이 돈을 떼이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진짜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파트를 살 때 지출한 돈은 8천만 원이니까 취등록세 88만 원. 잘 아시죠? 1.1%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라서 제가 머릿속에 세법이랑 이런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업하실 때는 모르시면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 멀티를 다 갖추고 있어야 해요. 한 분야에 이제 뛰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88만 원 내고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뭐 대충 한 40만 원 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이제 계산하면 132만 원이거든요. 뭐 등기 비용 들어가잖아요. 법무사 비용. 법무사 비용은 뭐 한 30만 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저기 200만 원 써놓은 거 그냥 대략 써놓은 거고요.
요 정도 드린 거고 제 돈은 요만큼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를 이제 사게 됩니다. 사게 돼서 살 때를 보면 여기 보면 21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5월 25일. 2021년도에 전국은 상승장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2021년도에 전국이 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장이었어요. 단 이 지역만 하락장이었어요. 이 지역만. 이 아파트만.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국을 다 알아야죠. 네. 이제 봐보세요. 21년도에 사서 제가 23년도에 매도를 합니다. 근데 23년도에는 하락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도 어딘가는 하락장이 있고요. 어딘가는 상승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봐야 알죠. 예. 전국에 대한 이제 정보를 취합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눈여겨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23년도에 제가 이날 팔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날은 하락장이었고 이때는 상승장이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분명히 하락장에 사고 상승장에 팔아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익이 낮죠. 예, 이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투자할 지역은 있고요. 항상 매도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서울, 경기에만. 뭐 인천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이 세 지역만 보고 있으니 다른 지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뭐 전라도가 어떤지, 경상도가 어떤지, 뭐 울산이 어떤지, 전주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지역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얼마의 돈으로? 162만 원으로. 여러분들 통장 털면 그래도 162만 원 있지 않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없으신 분한테 죄송한데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620은 없어도 162만 원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선입견이 없어요. 어떤 투자에 대해서든.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1,8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투자금이 이게 아니었다면 이건 별로 크게 재미 본 투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투자금을 얼마를 투자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162만 원. 대학생도 2달만 알바하면 벌 수 있는 돈. 단지 방법이 몰라서 할 수 없는 거. 그렇죠? 예. 그럼 누가 물어봐요. 너 양도세 많이 나지 않았겠냐? 저 2년 넘게 보유했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이제 기본 세율로 양도세를 내게 되죠. 1,800만 원이면 양도세 얼마 낼까요? 뒤에 문제도 있는데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이런 거. 네, 100만 원 안 냅니다. 양도세. 네. 자, 저는요 철저히 분산해서 투자를 합니다. 양도 차익이 1억이면요 1,700 정도 내요, 양도세를. 저는 구간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맨날 이것만 하니까. 네. 계산 따로 안 합니다. 양도세 이것도 제가 직접 다 아는데 이제 1억일 때 양도 차익이 1,700. 하지만 1,800만 원일 때는 양도세는 100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 해에 이거 한 채만 팔았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게 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 수업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저거 다 하면요 1년 과정으로도 부족해요, 이 수업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 양도세 많이 내지 않겠니? 이 정도 한 900 내지 않아? 아니요, 100만 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 우리 양도세 구간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인터넷 찾아보면 알고 요즘 부동산 계산기 치면요 요거 넣으면요 바로 양도세 얼마인지 다 계산해줘서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기서 100만 원 빼면 1,700만 원은 내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괜찮죠? 어디에 무슨 아파트를 사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돈만 벌면 되지. 맞지 않습니까? 예. 썼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정기예금에 주로 주식을 하시겠지만 정기예금에 넣어놓잖아요. 200만 원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뭐 이자 소득세를 떼긴 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3%로 하면 1년에 6만 원 벌더라고요. 그럼 2년이면 12만 원. 네. 아까 우리 1,800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질이 달라져요. 퀄리티 자체가 완전 바뀌어요. 네. 그리고 보통은 200만 원 있으면 여행 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가까운 제주도나 동남아시로 뭐 골프 치러 가거나 그러시죠? 네. 저는 골프 안 치는데 돈이 아까워서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식이나 코인 투자, 물론 주식으로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 2억씩 벌기도 합니다.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데 있다고는 들었어요. 예, 어딘가에. 그분들 바쁘셔서 밖으로 안 나오세요. 주식하기 바빠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정기예보로 2년 후에 1,800만 원을 벌려면 과연 얼마를 통장에 넣어놔야 되니까 3억이더라고요. 3억. 3억은 정기예금으로 2년을 묶어놔야 겨우 1,80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얼마만 원 했죠? 162만 원으로 저걸 해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3억 물론 30억도 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30억이 없어서 3억도 없어서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저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요 좀 희한하게 상가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상가부터. 이때 제가 이제 평촌 학원가에서 학원을 좀 했었는데 하다가 너무 지쳐서 십몇 년 학원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매일 하루 종일 뭐 했냐면 네이버만 검색했어요. 아, 근데 나도 건물주가 좀 되고 싶은데 근데 상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지방에 있는 상가는 사기 싫고 하루에 6시간씩 검색했던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 게임은 안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컴퓨터 앞에서 뭘 하냐고 맨날. 근데 저는 이제 막 6개월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걸 찾느라 시간을. 예. 그래서 찾아서 요거 상가 세 채 사는데 딱 9,500만 원 들었습니다. 세 개 다 합쳐서. 예. 빌라도 이 가격에 못 사요. 반지하도 못 삽니다. 빌라도. 예.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이게 믿지 못할 얘기인데 실제로 갖고 있고 실제로 제가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뭐 확인시켜 달라는 분은 언제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뭘 느꼈냐면요. 이때 2013년도 이때 뭘 느꼈냐면 아 뭐든 열심히 하면 되긴 하는구나. 진짜 막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진짜 주옥같이 남들이 뭐 할 때요? 유튜버 볼 때, 남들이 뭐 할 때 놀러 다닐 때, 남들이 술 먹을 때 막 밤새 뭘 찾고 항상 뭘 했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 이런 게 걸리더라고요. 이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월세 받고 있습니다. 요 건너편에 지금 신안선선 들어올 거거든요. 원래 그쪽이 건너편이 그린벨트였어요. 100만 평 이상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 때 다른 부동산에 이런 말씀했어요. 여기 절대 안 풀려. 근데 풀렸어요. 신안산선 때문에.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 사고가 좀 몇 번 나서 아시겠지만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저 신안선선이 딱 돼서 여기 3기 신도시도 들어올 거거든요. 건너편에. 그럼 그때 가서 매도를 할 겁니다. 어떤 가격에? 제가 살 때는 이 가격에 샀지만 팔 땐 이거에 3배 이상 받을 겁니다. 네, 3배 이상. 왜? 수익률이 이만큼 되니까요. 3배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저는 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가격에 샀으니까 월세만 받았으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월세도 받고 팔 때 비싸게도 팔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 제가 이런 돈으로 근데 이 현금 9,500만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제가 원래 돈이 없었는데 이것도 예, 뭐 그렇죠?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구워 왔겠죠. 예, 돈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예, 별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어서 예, 항상 어렵게 자, 그래서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게 몇 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03년에 중개사를 땄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전 제 집을 처음 샀습니다. 빌라를. 되게 의아하죠. 근데 이것도 팔고 남겼을까요? 미쳤을까요? 남겼죠. 네. 저는 여태껏 단 한 번도 미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항상 1원이라도 더 봅니다. 예. 제 사전에 손실은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2014년에 상가를 샀고요. 어쨌든 지금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등기는 약 38개 보유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팔고 사고 하니까. 그래서 아파트 비율이 제일 많아요. 수도권에 아파트는 딱 한 채 있습니다. 인천에. 나머지 28개는 전부 다 지방에 있습니다. 네. 좀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인천은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29채 모두 비규제 지역에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 절대 사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지정됐던 곳은 절대 안 삽니다. 예, 그래서 양도세 중과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도세 중과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예. 오피랑 상가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예, 또 반대로 오피랑 상가는 절대 지방에 사지 않습니다. 예, 좀 특이하죠. 예. 토지 이거는 예, 저희 전라도 시골에 있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자식한테 증여로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온 질문들 좀 묶어봤어요. 사람들이 왜 부동산 투자를 왜 안 할까? 주식 투자는 공부도 안 하고 많이들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되게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역시 돈이에요. 근데 이렇게 162만 원을 할 수 있었다면 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 1억, 2억, 3억 이렇게 막 억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세금 문제를 잘 모르세요. 양도세를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취득세 너무 많이 내지 않을까? 이게 이제 공부하실 생각을 잘 안 하시고 그냥 막연해요. 항상 뭔가 막연하세요. 세 번째는 세입자 관리. 집이 많으면 전 참고로 세입자가 거의 40명 가까이 있거든요. 40명 가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화가 매일 오진 않습니다. 이따금 한 번씩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전화하시고 보일러 바꿔달라고 하시고 또 뭐지 어디 물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고. 근데 대개는 세입자분들이 되게 착하세요. 전화를 잘 받아주면요 별 문제 없어요. 전 전화를 새벽에도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보시다시피 제가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많이.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기싸움에서 눌리시면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도 제가 알려드려요. 다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거 크죠. 투자했는데 설마 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렇죠? 저도 신이 아니라서 제가 보장해드린다는 말은 하면 거짓말이겠죠. 요거는 대신 손실을 최소한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본다 하더라도 내 투자금이 오랜 기간 묶이지 않게 큰 금액이. 아까 봤잖아요. 200만 원 묶여도 별탈은 없잖아요. 가게. 그죠? 2억씩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물론 강남에 집 한 채 계시면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뭐 욕심상 더 하고 싶다면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서울에 한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나 서울집은 어떻게 해? 이거 투자하면. 그런데 서울집 안 파실 거잖아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집 팔면 안 돼요. 어디에 있든 도봉구에 있든 노원구에 있든 팔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거기까지 다 영향이 갈 거예요. 지금은 안 가지만. 그러면 서울집은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물려줘야죠. 계속. 그리고 나머지 집은 계속 투자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6번. 골치 아파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이거 세입자 세금 막 이런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면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가 어떻게 그 골치 아픈 것까지는 해결을 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다음에 7번.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 상담을 하면요. 저희 남편 좀 만나보세요. 저희 와이프 좀 만나보세요. 이러는데 그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많이 당혹스럽니다. 근데 이걸 설득하기가 저도 와이프를 설득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라는 사람이 1년에 10채 이상 사고 팔거든요. 그러면 와이프가 제가 하루에 나가면 집 4채씩 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그거 막 도와서 죽을 것 같아요? 막 불안에 떨어요, 맨날. 이 사람은 뭐지 도대체? 근데 아무 일도 없이 잠도 잘 자요. 아침에 잘 일어나고요. 전화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저 세입자 전화번호 저기 저장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전화하는지도 몰라요, 잘. 전화 받으면 누가 그래요, 이렇게 전화 와서 저기 저희 푸르지오인데요. 그러면 잠깐만요, 푸르지오 몇 동 몇 호세요? 그러면 그분이 더 당황해하세요. 왜 물어보냐 그러면 저 푸르지오 몇 개 있어서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그러면 그때서야 그래서 저희 세입자들은 다 습관이 돼 있어요. 사장님 저 안녕하세요. 뭐 푸르지오 103동 105호 세입자입니다. 이렇게 항상 해요. 저한테. 그래야 제가 아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와이프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절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전화를 받습니다. 신경 안 쓰게.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과 배우자의 반대가 이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투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1번에. 그러면 소액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이제 말만 하는 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저희는 소액 투자 임장마에서 이제 투자하고 이렇게 뭔가를 실천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채당 1,000만 원으로 다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매수했었어요. 최근 이제 매수인데 2024년 10월부터 25년 10월 이렇게 날짜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65만 원은 뭘까요? 요건 돈을 받은 겁니다. 제 돈이 안 들어가고 돈을 받았어요. 요거 이제 와이프 명의로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왜 아파트를 샀는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이래서 그냥 보너스야. 그래서 제가 줬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은 거고 요거는 이렇게 제가 다 계산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예. 제가 계산해 봤더니 5채 합쳤더니 930만 원. 그래서 한 채당 186만 원으로 제가 5채를 매수했다. 아,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국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건 누구한테 보여줘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있는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건 300만 원이니까 이건 쉽지 않나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매매 금액이 얼마냐면 6,600이었어요. 근데 매도인이 절대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2주 기다리고 4주 기다리고 3개월 기다렸어요. 근데 본인이 급하니까 부동산에 전화하더라고요. 그 원하시는 가격에 팔겠다고. 이 아파트 임장 가게 될 겁니다. 네, 우리 5주차 때 임장 갑니다. 당진으로 임장 가는데요. 이 아파트 지금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해드려요. 여긴 지금 아직 다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절반 이상은 다 8천 이상이 나와 있어요. 예, 매물이. 예. 최근 사기분들이 계속 사고 계시고요. 예. 저는 다 공개해요. 투자지고 다 공개.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같이 임장 가면요, 제 눈치를 잘 보세요. 먼저 사실 거예요? 제가 먼저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같이 가서 먼저 사지 않습니다. 절대. 이제서 말씀드리지만 살 거면 제가 나중에 살게요. 그러니까 먼저 사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이 동기들끼리 가면요, 동기들 눈치를 봐요. 너 어떻게 사? 내가 먼저 사도 돼? 막 이렇게. 지난번에 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셋이서 이렇게 합의 보고 있더라고요. 저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라 그랬어요, 제가. 막 그랬어요.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수업하다 보면. 그래서 사이좋게 이번에 내가 샀으니까 이건 네가 사,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들 사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900 하여튼간 이 가격에 아파트를 5채 샀다. 현재 이것들은 싹 다 올라 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매도하지 않았지만 물론 팔 때는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싹 다 올라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 200만 원 투자해서 벌고 싶은 건 얼마냐? 2천입니다. 2천. 네. 그러면 1000% 되겠죠? 네. 주식으로만 1000% 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부동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를 왜 갭 투자를 하는지 제가 따져봤어요. 역시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힘드실까 봐 제가 다 계산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집을 살 때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으면 안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전세가 들어있는 건 전세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요. 내가 안 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지분은 세입자가 훨씬 많아요. 거의 90%는 세입자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그 돈은 주인이 가져요. 맞지 않아요? 세입자가 그 돈을 가져갑니까? 네. 주인이 가져가죠. 여러분들 집 올랐다가 세입자한테 줄 거예요? 에이, 그러면 여기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셔야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이에요. 지방의 아파트 보면 이런 경우 참 많거든요. 매매가 1억인데 전세도 1억이야. 그럼 누가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같은데 왜 이거 안 사요? 여러분, 광양에 집 사실 거예요? 그거 살 겁니까? 실고 사실 거예요? 이분들도 여기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직장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집을 안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매매가가 튀어 오를까 안 튀어 오를까요? 튀어 올라요. 예, 튀어 올라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보통은 매매 1억이면요, 전세가 9,000에서 9,500 정도에 설정됐어요, 지방은. 전세가율이 90% 이상 돼요. 거의 다. 서울하고 경기하고 다릅니다. 네. 그럼 봐봐요. 요거라고 하면 5% 갱신 청구권 사용하면 얼마예요? 475만 원이에요. 그럼 한 번만 갱신해서 전세가 오르면 여기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럼 내 투자금 어때요? 바로 회수로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내 투자금이 묶여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2년이든 4년 후든 바로 나한테 돌아온다. 대신 파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때 가서 파시면 안 되죠. 왜? 이제 본전에 왔는데 팔면 어떡해요? 내 투자금만 회수한다. 그럼 투자금 회수해서 뭐 하실 거예요? 딴 거 또 사야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늘려온 거예요. 돈이 많아서 늘려온 게 아니고. 계속 받아서 여기 사고, 받아서 여기 사고. 팔아서,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요. 아까 팔아서 1,800 남겼죠. 그럼 양도세 내면 1,700 남다고 했죠. 그죠? 1,700은 저 기준으로 몇 개 살 수 있어요? 8개 살 수 있죠. 200만 원 한 채 사니까. 맞지 않아요? 금방 들리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돈이 필요해. 그럼 어때요?
200만 원만 빼고 나머지 1,500원 쓰시면 되죠. 별로 크게 그게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금을 넣어서 계산해봤어요. 양도세. 해보자. 막 해서 했는데 역시 어때요?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금액을 작게, 다시 말하면 분산을 했을 때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분산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똑같이 보면 수익률은 똑같이 200%예요. 남는 금액. 근데 비싼 거 사는 것보다 싼 게 사는 게 더 수익률이 높다. 그 이유는 양도세를 조금만 내기 때문에. 이런 거 계산하고 투자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이런 얘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양도세는 그냥 양도세지 뭐, 그렇게만 생각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되게 웃긴 건 합리화시키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걸 살 만한 돈이 없어서 계속 합리화시켜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싼 걸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대신 세금도 많고 이러니까 뭐 돈이 없어도 크게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투자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도세. 양도세 계산 방법 엄청 복잡해요. 이거 다 막 머릿속에 다 들어 있으신가요? 그냥 그때뿐이죠. 예, 지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아까 제가 다 답을 말씀드렸어요. 2억 5천에 집을 사서 2년이 지난 다음 3억 5천에 팔면 양도세는. 그러니까 우리 단순 차익이 1억이에요, 그죠? 양도 차익은요, 뭐 지방 교육세 해도 2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예,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1억일 때는 요거 2천만 원이 좀 안 되게 나와요. 한 1,700 이 정도 나오실 겁니다. 네. 그리고 2번은 2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1억에서 1억 2천에 팔았으니까 이런 경우는 100만 원. 저기 1번. 네. 그래서 2천만 원 벌었을 때는 양도세는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거 사시면 크게 벌어서 세금 많이 내셔도 되는데 뭐 소액으로 투자하실 때는 양도세를 많이 내지는 않을 것이다. 1억짜리 아파트가 2억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난 2억에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평생 못 팔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왜 1억을 남으면 양도세를 이 정도 내는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넣어봤어요. 다 여기다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때 매수해서, 이때 법무사 비용해서, 중개수료 듣고 다 넣고 다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양도차익 1억일 때 한 1,500. 물론 4년이라 장뚜껑 들어갔어요. 살짝. 그래도 한 1,200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자, 지금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 드릴 거니까. 제가 다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1억 벌면 1,500 정도는 양도세를 낸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 차익이 있을 때 얼마? 96만 원.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도세는 96만 원 정도 낸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내죠. 예. 국가에 조금만 내고 제가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등록세. 이게 어려워요. 이 문제의 정답을 맞힌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집이 많지 않으시니까 취등록세 계산을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7번째 주택을 샀을 때 한 사람이 이거 다 산 거예요. 7번째 주택을 샀을 때 이 7번째 주택의 취득세는 얼마를 낼까요? 몇 프로를 낼까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샀어요. 7번째 딱 샀을 때 이걸 샀을 때 취득세를 몇 프로 낼까요? 12%? 네. 자, 한번 따져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어. 자, 첫 번째 지방 공시 이하 현행 어때요? 1%죠. 공시 이하는 주택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은 현재 공시지가 2억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도권 공시지가 1억 이하 역시 주택세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세 번째 지방 공시 1 이하 역시 주택세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네 번째 수도권 공시 1 이상 비규제. 그래서 이거는 몇 프로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뭐야, 위에 세 개까지 전부 다 주택세 안 들어갔죠. 이제 처음으로 주택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주택수 산입 첫 번째. 이거 써주셔야 돼요. 옆에다가. 네 번째 주택이 주택수 산입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방 공시 2 이상 역시 주택수에 들어가죠. 주택수 어때요? 산입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방 공시 2 이하 여기 주택수 산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수도권 공시 1 이상 주택수에 들어가죠. 주택수 산입
세 번째.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12% 같지만 어때요? 여기 다 비규제였죠. 그래서 몇 번? 8%입니다. 8%. 예. 그래서 주택을 7개 샀지만 7번째 주택에 취득세는 8%를 냅니다. 네. 그 누가 그러더라고. 너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주택을 많이 사봤잖아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세법 가르치시는 분도 저보다 더 많이 알진 않을 겁니다. 왠 줄 알아요? 저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양도세 내고 종부세 내고 맨날 이거 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 계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짤막하게 하나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입자 관리. 뭐 이거 요거 솔직히 하시다가 뭐 좀 많이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 여러 분 봤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사유를 다 알지 못해서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 모든 방법은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어떤 언덕, 기댈 언덕이 하나 있다. 예. 참 편안하실 겁니다. 제가 산전수전 공중 다 겪어봐서. 예. 근데 보통은 이래요. 세입자 연락이 오면 그냥 전화 받으시고요.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무슨 고장인지 들어보시고. 그다음 어떻게 거래했던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뭐라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서 세입자한테 연락을 하면 돼요. 프로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면 특별히 뭐 이렇게 문제될 건 별로 없습니다. 손실 가능성 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도 중요하지만 매수가 중요하잖아요. 살 때는 가격이 저렴할 때. 언제 사요? 아주 TV에서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할 때. 막 진짜 아무도 안 돌아다닐 때, 개미새끼 안 말릴 때 조용히 돌아다닙니다. 네, 조용히. 24년도에 막 엄청나게 안 좋고 막 이럴 때 혼자 조용히 부동산에 들어가서 사장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요거 가격 지정해줘요. 그 가격 맞춰지면 전화 주세요. 제가 다 살 테니까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주위 사람들이 알려달라고 하거든요. 저를 아니까 나도 같이 살게 알려줘 그러면 그 당시 전화면 거의 안 따라붙어요. 막 손가락질해요. 너 왜 지금 사? 막 이렇게. 근데 현지 부동산 사장님들도 감이 없긴 해요. 투자자의 감을 따라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면 올라? 막 이래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한테 전화하시면 이래요. 와, 그런 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 막 그래. 다른 사람보다 6개월 빨리 움직입니다. 제가. 예, 그거 아시면 돼요. 근데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저만 돈 벌면 되니까. 알려달라면 알려는 드려요. 근데 괜히 저 욕하지 마세요. 괜히 욕해요. 바보 아무것도 모르고 집 사러 다닌다고. 네. 근데 겪어보시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번. 이게 언제 오를지 정확히 저도 잘 몰라요. 부동산 장기 우상이니까 일단은 시간을 좀 두셔야 돼요. 주식 같은 건 아니니까. 대신 아까 얘기하셨죠. 전세 금액이 곧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금은 금방 회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우리 1억짜리 아파트 재산세 1년에 얼마나 낼까요? 매매가 1억짜리 아파트 공시지가 얼마나 나요? 6천에서 7천 사이예요. 그러면 재산세 1년 얼마 나와요? 10만 원 나옵니다. 네. 그럼 10년 보유하면 얼마나요? 100만 원입니다. 설마 10년 동안 100만 원 안 오르겠어요? 이런 자세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상황까지 다 계산해 넣어야 됩니다. 마지막 상황까지. 막 안 좋은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에도 중간에 전세금이 올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년도에 그러니까 막 상승장 접어들기 전에 한 8월에 아파트를 샀는데 1억 7,200에 샀어요. 이때 전세가 1억 6천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200 내고 샀어요. 갭 투자로. 근데 이게 만기가 2021년 뭐 9월인가 했어요. 왜냐면 전세 들어있는 걸 샀기 때문에. 전세가 2억 5천이 됐어요. 이게 많이 사다 보니까 별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한꺼번에 9천이 올랐어요. 이제 상승장에 접어들면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9천을 뭐 했을까요? 신나게 사러 다녔습니다. 역전세 맞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건 나중 일이니까 일단은 사자. 그래서 한 23년, 24년, 25년 역전세로 좀 힘들었습니다. 여기 못 나올 만큼 힘들진 않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도 제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경험이 있는지는 수업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투자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내 집 한 채면 충분하다 생각. 이건 이제 사정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취업 시간에 임장 가시면 저 임장을 이제 임장 가면 부동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즉시 투자할 물건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집을 봅니다. 만약 처음에 뭔지 모르고 갔다가 뭐야 이거 뭐 다 준비가 됐네 이러세요. 전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아파트 주위 둘러보고 아 여기 왔죠 여기 이런 단지예요 막 이런 거 사파리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에버랜드 가서 사자 볼 일 없잖아요. 임장 가서.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스터디에서 평택 갔다 왔거든요. 네. 4개조로 나눠서 13개 단지 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총평하고 다들 어떻게 하는지요? 저를 닮아서 다들 집 다 보고 왔어요. 싸그리 다 긁어왔어요. 금매를 다 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임장 갔을 때 분명히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제가 얘기했던 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되는 거네.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뭐 강의 등록시키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사실 마음이 있으시면 신분증이나 도장을 들고 가시라. 이런 얘기는 제가 드려요. 왜? 오늘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내일 누군가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없어지는 건 저에 대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임장 가서 부동산 사장님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 궁금한 걸 다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 그분들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내 집 한 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뭐 고민이 되시겠지만 또 이렇게 재테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골치 아파서 뭐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고 뭐 가족들 반대하면 또 그것도 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방 아파트 투자를 왜 하는지 이거 하나만 잠깐 설명해주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제가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장점이 꽤 많습니다. 단점은 쓰지 않았습니다. 왜? 단점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잖아요, 대학생들, 그죠? 네. 물론 뭐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느냐, 최초 디딤돌 대출 받아야 되는데 뭐 네가 그걸 책임질 거냐, 막 여러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왜 저한테 자꾸 뭐 디딤돌 대출 얘기하고 생애 최초 얘기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양받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생애 최초 대출이 뭔지도 몰라요. 이미 다주택자가 돼 있어서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소액이니까 뭐 울산에도 하나 사고 부산에도 하나 사고 저 충청도에도 하나 사고 이런 건데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부세 얘기 드렸는데 저는 참고로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 잘 모르겠지만 이제 부부는요 이렇게 9억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종부세가 9억씩 공제됩니다. 공제. 종부세도 인별과세입니다. 양도세와 똑같습니다. 인별과세. 사람한테 부과되는 과세입니다. 부부랄지라도 우리가 되게 웃기게 다주택자 개념은 세대별로 개념을 잡잖아요. 근데 세금은 또 인별로 가요. 이게 되게 웃겨요. 9억인데 제가 사는 아파트들이 저 매매가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1억을 넘지 않아요. 7천에서 뭐 8천 요 사이예요. 요게 매매가예요. 거의 제가 사는 아파트들에. 이 공시지가가요 한 5천쯤 됩니다. 5천쯤. 그러면 9억이면요 몇 채 살 수 있어요? 18채. 그래서 여기도 18채, 여기도 18채. 물론 내 집이 포션이 크기 때문에 내 자가의 공시지가가 좀 세니까 계산해 보면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도씩은 살 수 있겠더라. 되돌아보니까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9억이었는데 난 9억을 넘겨서 제가 12억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한때 갑자기 21년도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오르니까 공시지가가 올랐잖아요. 저도 모르게.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종부세 엄청 두드려 맞겠구나. 이때 200 냈습니다. 200. 여기도 200. 생각보다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종부세 여기 다 차 있거든요. 양쪽 다. 이제 제 와이프 명의로도 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데 좋은 게 나오면 지금도 잡을 겁니다. 왜? 한 3억까지는
200 내고 내 자산 가치가 더 오르면 되잖아. 200보다. 그렇죠? 그 정도 낼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저는 종부세 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야. 부의 상징이잖아요, 종부세. 예. 근데 아무나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 경기에 있는 지방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세종에 사는데 세종에는 많이 있어요. 세종에 은근 부자들이 많아서. 예. 세종도 갭이 서울만큼 되거든요. 최소 3억, 4억씩 가요. 갭이.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종부세 컨트롤도 가능하다.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뭐든 다. 예.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럼 아파트가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느냐? 그럼 한번 무슨 세금을 내는지 따져볼까요?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 저렇게 많으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낼 것 같은데 너 많이 내지 않아? 그래서 제가 따져봤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29채 했어요. 여기 제 자가가 하나 있어요. 뭐 이거는 제대로 된 자가라서 재산세 좀 내긴 해요. 나머지 28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재산세 한 12만 원 냅니다. 하나당. 네. 336만 원. 상가 오피스텔 빼고 계산한 겁니다. 네. 1년에. 뭐 28채 갖고 있는데 330만 원 내는 게 많이 내나요? 재산세를? 1년에? 많이 안 내죠. 누가 물어보대. 건강보험도 많이 내지 않겠냐. 건강보험. 야, 요즘 저를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35만 원입니다. 한 달에. 제 부부 같이. 전 법적으로 무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지 않냐고요? 프리랜서예요. 제가 설정한 건 아니고 제가 설정한 건 아니에요. 35만 원입니다. 누가 그러죠? 너 재산이 많으니까 건강보험 좀 100만 몇십만 원 낼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해보기 전에 몰랐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와이프가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안 해본 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겪자 그런 주의거든요. 겪어보자. 자,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들이 또 안 오르면 어떡하냐고 많이 얘기하는데 월세 수익률이 높아요. 최소 8% 이상 됩니다. 월세 수익률이. 여러분 이제 중개사 자격증 따고 공부하셨으면 GPL 아시죠? 정상채권 아시죠? NPL 말고 GPL. GPL 보장해 주는 게 7%가 안 돼요, 요즘에. 근데 저희는 기본 8%는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올라도 월세가 수익률이 8% 이상 난다. 그럼 어떻게 월세 받으시면 되죠?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역전세. 8천짜리 아파트 산데 역전세 나봐야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봐야 500이에요. 역전세 나봐야. 야, 마통 좀 끌어서 막으시면 돼요. 네, 별로 크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보유기간 중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지 않아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게다가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 이렇게 1억 6천 갑자기 2억 5천 되기도 하지만 더 전세금이 더 오를 수도 있어서 팔지 않아도 유일하게 팔지 않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산이 부동산인 것 같아요. 전세금이 올라주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금 대비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갭을 조금만 줄이면 2천만 원만 올라도 엄청난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그런 걸 저한테 배우시면 되고 그런 걸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전국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지역을. 뭐 충청도로 따지면 당진, 서산, 아산, 천안, 뭐 기타 등등. 충북으로 따지면 뭐 청주, 뭐 아니면 대전 뭐 이쪽으로 하고 밑으로 전라도, 전주, 광주 뭐 이런 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1년에 전국을 한 바퀴씩 다 돌아요. 누구랑 같이 가든 혼자 가든 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일인 사람이라서. 그리고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오르니까요. 너무 맥락한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앉아서 그것만 보잖아요. 저 실제로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하러 유튜브를 봅니까? 제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